안녕하세요. 안 돼. 교재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나오는데 페이지 교재는 139페이지표, 요약집은 139. 한 동의 건물을 수인이 여러분들 이 한 동의 건물 있는데 여기다가 다 각각이 독립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한 동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게 15층짜리인데 한 동의 건물을 건물 소유자가 이걸 다 구분해서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이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단독 건물로 등기해도 돼. 그러니까 이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하느냐 아니면 단독 건물로 등기하느냐는 건물 소유자 마음이다 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 지면서 그 외부에 임대 아파트 그 한 동에 15동 중에서 15개는 분양하고 하나는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해서 임대 아파트 있지. 그 임대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 아니라 단독 건물이야 이게.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해서 소유할 때 그것을 한 동의 건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집합 건물로 할 것인가는 구분 소유자 마음인데 이것이 이제 구분 등기되어 있다면 구분 소유 의사가 있다면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 집합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집합 건물의 구성은 집합 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 땅이 있지 대지 그리고 건물은 다시 아파트 딱 들어가면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전유 부분 이외의 모든 건물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한 동의 집합 건물의 구성은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 대지,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 하시면 돼. 한번 읽어본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그리고 이 전유 부분 소유자가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대지 사용권 중에서 이 전유 부분에다가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등기 전유 부분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전유 부분에다 등기해 놓고 이 땅에도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505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봐. 분양받았다고. 분양받았을 때 그 분양받은 소유권,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거든 항상.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항상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만 잘 알면 돼. 그래서 자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고 잘 봐 독립이 되어 있고 구분 소유자의 구분의 희가 있게 되면 구분 등기 했을 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독립이 되어 있고 구분의 희가 있지? 그럼 요때 구분 소유권의 성립이 돼. 이렇게 하시면 돼.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된다. 성립 시기 나오면 등기 없이도 여기 봐. 구분 등기 봐. 여기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의 희가 뭐냐면 분양계약이야. 자 읽어본다. 분양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지. 우리가 아르미니가 1501호를 분양계약을 했어. 선분양이잖아 요즘에.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었지. 그럼 아르미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된다. 구분행위가 있든 먼저 있든 어쨌든 간에 구분행위가 먼저 있고 나중에 완성이 되든 완성이 되고 구분행위가 있든 구분등기 안 해도 성립된다 하시면 돼. 그렇게 이해하셔? 자, 정리.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된다. 그것만 외워. 등기 안 해도 이용상 독립되어 있고 구분행위가 있게 되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여기 구분소유권이 성립이 되지. 독립, 구분행위, 구분등기 했을 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개 비교해놨지. 공용부분은 여러분들 공용부분은 엘리베이터 등을 당연히 공용부분이라고 하고 법정 공용부분인데 여러분 법정 공용부분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법정 공용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용부분의 득실 변경은 역시 등기 할 필요 없어. 득실 변경. 전유부분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101호를 요 101호의 이 한동에 이게 15층짜리 건물의 이 구분 소유자들이 101호는 우리 이 101호는 그냥 공용 부분으로 쓰기로 하자. 요건 팔지 말고. 그리고 여기다가 유치원 있잖아. 유치원 만들어서 공동으로 쓰자.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면적이 존재하지? 야는 표제부가 존재해. 표제부가. 근데 표제부만 존재하고 여기는 권리 변동이 안 나타나거든. 그래서 여기는 갑구와 의무가 없지.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 요즘에 뭐 게스트하우스 들어보셨어? 게스트하우스 가서 다 죽잖아. 잤다가는 그런 데 가서 자면 안 된다고. 누가 와서 다 죽여버리니까. 게스트하우스는 구분 소유자들이 한동 건물 중에 뭐 101호, 102호를 공동으로 쓰기로 약속한 것이야. 그런 걸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등기법에서는 규약 공용 부분은 잘 들어.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있다니까 등기부가. 법정 공용 부분은 없지만 규약 공용 부분은 면적이 존재하잖아요. 등기부가 존재해. 다만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갑구 을구는 없고 표제부만 있어. 표제부. 그래서 나중에 규약이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승계인은 규약이 폐지돼서 그걸 살 수도 있거든. 그 사람은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고 보존 등기를 한다. 왜? 갑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정도 아시면 돼. 자, 정리해. 그리고 우리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취지 나오면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만 외우면 돼. 외우면 취지. 규약 공용법이란 뜻 또는 취지 이런 것만 등기하면 된다 하시면 돼. 자, 정리.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등기했을 때 등기 없어도 공용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득실 변경은 등기 안 한다니까. 여기 우리가 말하는 공용부분의 득실 변경은 규약 법정 공용부분을 가리켜. 법정 공용부분은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건 등기할 수가 없지. 계단에 등기부 봤냐? 없지. 계단에. 엘리베이터 등기부 봤어? 그냥 이 공용부분은 우리가 흔히 법정 공용부분을 가리키는 거고 그것은 전유부분과 운명을 같이 해. 그러니까 따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약 공용부분이라는 것은 나오면 그건 등기부가 존재해. 그리고 표제부만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대지는 한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당연히 서 있는 땅을 법정 대지라고 하고 과거에 요즘에는 지하에다가 주차장 파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아파트를 하나 세웠는데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요만큼을 매입해. 그래서 요만큼 우리는 따로 주차장으로 쓰자. 할 수 있지? 이런 걸 규약대지라고 그래. 규약에서. 그러니까 대지도 법정 대지도 있고 규약 대지도 있고 이 정도 하시면 돼. 어쨌든 간에 여기 봐. 공용부분의 득실 변경은 전유부분과 운명을 함께 함으로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할 필요 없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그 큰 틀만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정도만 외워. 뭐 이건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은 수분양자. 여기 아파트를 시공자 그다음에 분양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파트를 팔아먹은 사람과 아파트를 진 사람은 아파트를 산 사람 수분양자에게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이것을 분양자, 시공자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 잘못 지으면 전부 지금 다시 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철근 잘못 내오면 하자가 있으므로 다 지금 계약 해지하고 난리야 이게. 그러면 여기에 분양자, 시공자 과거는 들어봐. 과거에 2년 전에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분양자 있잖아. 시행사. 분양자만 담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서 건물을 진 사람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았잖아. 건물을 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담보 책임 묻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분양자만 시공자도 책임을 물을 사람은 현재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물어.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 건물에 요즘에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구조 및 하자 유형에 여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 요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페이지에 139페이지 하자 유형에 박스 보면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 나오지. 거기다가만 네모 쳐놓고 기억하면 돼. 여기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는데 여기에 전유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외벽이 공용 부분이야. 응? 다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그러면 전유 부분의 하자는 10년이야, 10년. 몇 년? 10년. 공용 부분도 몇 년? 10년인데 여기서 꼭 틀리게 되는 게 기산점을 물어봐, 기산점. 그래서 기산점을 물어보는데 여기 봐,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날로부터 10년이야. 근데 공용 부분은 여기 봐, 주검, 건승 나왔지. 여기서 틀리게 되는데 이 공용 부분의 하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일이야. 거기 봐. 거기 위로 올라가 보자. 거기에 양가로 3번에 제척기간과 기산점에서 기억번, 양가로 3번의 기억번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지방공사 하자는 몇 년이다? 10년. 니은번 전유 부분의 하자는 인도 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공용 부분의 하자는 거기다 봐. 공용 부분의 하자는 주택법에서는 사용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번을 좀 보셔. 전유 부분의 하자는 언제부터 기산한다? 인도 한 날. 공용 부분의 하자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용 검사일, 건축법에 따라서는 사용.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거기서 틀리겠네. 잘 봐. 여기 봐. 주택법에 따르면 사용 승인일이요, 검사일이요. 검사일. 건축법에 따라서는 사용 그냥 사용인데 하나는 검사일, 승인일 두 개 있으니까 그걸 틀리지 않도록 보셔. 그래서 이거 과거에 전유 부분의 하자는 주택법상 사용 검사 이렇게 거꾸로 돼버려. 그러니까는 전유 부분의 하자를 여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하자는 언제부터? 공용 부분 하자는 주검, 건승 이렇게 하고 다시 주검, 건승. 이 정도만 하고 가자고. 여기는 이런 거 안 내니까. 만약에 나오면 틀려버려. 어쩔 수 없어. 뭐 저것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에서 뭘 물어보냐면 여기 공용 부분에 여러분들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복도야 이게. 그러면 이때 여기 주의한 거 공용 부분의 사용은 복도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데 복도를 저기 여러분들 저 3층 보면 3층 병원 가면 저 끝에까지 복도인데 그 병원은 그 복도 끝에 요만큼 막아놓고 자기들이 써 끝에서 여기 헬스장도
복도가 있고 저쪽에 있잖아요. 헬스장 저 위에 올라가면 저쪽에 옥상이 있어. 그 맞은편에도. 근데 지네들이 독점해서 쓴다고. 그러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든. 잘 봐.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 요게 시험에다 여기 그냥 하나 외워놓으면 돼. 공용 부분의 사용은 잘 들어. 마음대로 쓰는 거요.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 그런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노시오는 못해. 소수 지분 공유자는 내노시오는 못하고 부당이득 내노시오 한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외워놓고 공용 부분의 변경이 나와. 공용 부분의 변경 별표에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 이상의 결의로 결정을 하면 3분의 2 공용 부분의 변경. 그런데 여기 봐. 작년에까지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 4분의 3이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4분의 3. 근데 올해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지표의 결의로 결정하고, 만약에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도 구분 소유자의 권리 외 구분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을 얼마나 하면 5분의 4 요거 외워야 돼. 결의상. 공용 부분의 변경. 한 장 넘겨 여러분들 페이지. 동그라미 해놓고 해. 저기 한 장 넘겨보면 공용 부분에 양가로 3번 봐. 여러분들 140페이지에 위에서 공용 부분에서 양가로 3번에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 이상의 결의? 4분의 3, 3분의 2. 다만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야, 5분의 4야. 두 개 외워놔야 돼.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이 3분의 2. 변동이 생기면 5분의 4 이렇게. 왜냐하면 집합건물법 다 외워놨는데 지표의 결의의 의결 종족수 물어봐서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의결 종족수 여기 하나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공용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 여기서 이 501호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여러분들 공용 부분에 생긴 관리비 있잖아요. 전유 부분 말고 관리비 2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안 내고 501호 소유자 갑이 이걸 안 내고 을에게 팔고 이사를 가면 관리단 이사 간 사람에게도 원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내라고 할 수 있고 새로 온 사람에게도 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공용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효력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다만 공용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효력은 새로 산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는데 공용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 중 연체료 있지? 연체료는 승계가 돼? 승계 안 돼? 외워봐. 연체료는 승계 없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여기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는 땅을 이용할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어. 운명을 같이 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뗄 수 있는 거요,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요. 따로따로 판대 못한다. 그 정도 하시면 돼.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이렇게 이 정도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없다고. 양가로 1번만 외워놓으면 돼. 분리 처분 금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는 무엇을 등기하지 않으면 아까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 이거 대지권의 뜻이라고 하거든. 등기법에서. 대지권의 뜻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다 정리해. 자, 여기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는 뭘 등기하라고 그랬어요? 득실 변경을 취지를. 여러분들은 집합건물에서 취지 그러면 등기하여야 꼭 외워버려. 취지 등기하여야 이런 것만. 자, 여러분들 취지 등기하여야. 그 정도만 해. 굵은 선으로.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관리단. 거기서 관리단은 여러분들 아파트 소유하게 되면 누구나 다 관리단이 되는 거예요.
관리단이 돼. 그래서 양가로 2번 보면 관리인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주택 있잖아요. 그것들은 동대표라고 그래. 근데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이라고 그래. 관리인 대표를. 그래서 관리인은 몇 사람 이상이 있는 선임해야 돼요. 관리인은 꼭 외워. 굵게 10인 이상. 구분 소유자가 몇 사람 이상? 10인. 그리고 여기서 구분 소유자는 여기 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돼. 아니어도 괜찮아. 밑줄 그으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몇 개만 굵직굵직 하고 넘어가야 돼. 집합건물법. 그러니까 정리.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 선임해야 돼.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돼. 임차인도 될 수 있다고. 그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밑에 관리위원회가 나와. 양가로 3번.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여러분들 여기 봐. 관리인의 집행을 감독해야 될 기관이 관리위원회야. 근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이렇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그 다음에 관리인은 여기 봐. 관리인은 집회를 할 때에 집회에서 자기 의견을 결의를 할 수 있거든. 근데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의할 때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서면에 의해서 결의를 할 수 없다. 다시 해. 결의를 해야 될 때 관리위원회 위원은 서면으로 해야 돼. 직접 출석해야 돼. 그렇게만 외우면 돼. 관리위원회 위원은 결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하면 안 되고 직접 출석해야 돼. 이 정도 아시면 돼. 굵직굵직하게 하고 넘어가자고. 한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규약. 여러분들 규약은 구분 소유자들의 약속이야. 그래서 여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있잖아요. 그럼 의결 정력수 얼마야? 4분의 3. 그 다음에 집회에는 정기 집회도 있고 임시 집회도 있는데 정기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언제 소집해야 되냐면 여기 하나 외워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야 3개월이야. 정기 관리단 집회는 하나. 자, 맨 밑에 141페이지에 정기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 이상 3개월 이내에 임시요 정기요. 정기 총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정기 집회를.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4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집회할 때 여기 봐요. 소집 절차 생략 집회가 나와. 동그라미 3번. 소집 절차를 통한 집회는 여기 소집 절차를 통한 집회를 할 때 소집을 해. 그러면 통지서를 2주일이야 1주일이야. 일주일 전에 각 구분 소유자가 통지해 줘야 돼. 일주일 전. 그 다음에 여기 집회를 할 때 어떤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집회를 소집할 때는 전원 동의다. 이거 하나 외우마. 전원 동의. 동그라미 4번. 소집 절차 생략 집회는 5분의 4여 전원 동의야. 여기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딱 한 개 있어. 그것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집회를 소집할 때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그 정도 해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의결권자는 이봐. 이 501호가 갑과 을이 공유야 공유. 그래서 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1호수당 1인만 참가해야 돼. 1호수당 몇 사람? 그래서 여기 주의해. 올해 안 나왔으니까 요거 나온다고. 의결권자가 공유여서 정하지 못하면 두 사람인데 지분이 똑같이 2분의 1이야. 못 정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참가할 수. 왜? 1호당 1인이 가야 되니까. 의결권 행사할 사람은 못 정했잖아요. 그럼 각자가 가서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데 밑줄 그셔.
자, 거기에 의결권 행사할 1인을 밑줄 그으셔. 공유인 경우 행사할 1인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원이 의결권 행사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 여러분 어디다 밑줄 그냐면 4번으로 가. 결의 취소해서 요게 시험에 안 나왔거든. 집회 결의를 했는데 봐.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 내용이 법령 위반되었거든.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결의 내용을 취소해달라고 소재기해야 돼. 그 소재기가 기산점이 결의한 날로부터 결의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 결의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면 1년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쳐. 자, 이거 본다. 한일 자동펌프. 한일 자동펌프 아는 사람들은 한일 자동펌프 이렇게 외워야 돼. 결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거꾸로 하면 안 돼. 한 날로부터 6개월 하면 안 된다가 안 날로부터 6개월, 한 날로부터 1년. 여기 나올 테니까 주의하셔.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봐. 5번 서면에 의한 집회 결의의 대체인데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또는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보나 4번을 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4분의 3으로 바뀌어. 이렇게 나보라고. 집회를 열어서 결의를 할 텐데 결의를 할 텐데 아까 규약의 재건축 결의는 얼마요? 5분의 4지. 재건축 결의는 얼마? 5분의 4. 근데 이것을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 집회를 통해서 결의를 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돼. 근데 서면으로 결의하려고 그래. 서면으로 결의하려고 한다고 얼마 이상의 합의? 5분의 4여 4분의 3이야. 4분의 3으로 바뀌었다고. 이거 새로 올 3월 달에 바뀌었으니까 예상 문제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써놨지. 밑에 여러분들 5분의 4 있지. 여기 5분의 4가 4개 있어. 여기에. 근데 여기 4번을 이렇게 3번으로 옮겨 놓으라고. 4번을 이렇게 4분의 3으로. 지금 5분의 4가 서면 전자적 합이 있잖아요. 이거 5분의 4로 놔둬야 돼. 4분의 3으로 옮겨야 돼. 4분의 3으로 옮겨 놓으라고. 다시 해. 집회 대체 서면 합의는 5분의 4여 4분의 3이야. 4분의 3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셔. 자, 그 정도로 해놓고 만약에 더 그 범위를 벗어나면 틀릴 수밖에 없어.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 정도만 밑줄 그어놓고 문제만 풀어보자. 자, 페이지 두어 문제만 풀어보고 가자.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 맨 끝에 있네요. 특별법에. 자, 315페이지 보면 315페이지에 대표 유형 봅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구분 소유 성립 시기를 묻는 것이야. 아까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구분 소유권 성립 시기 이걸 묻는다니까. 성립 시기. 독립 그다음에 구분행위 있으면 여기 독립 구분행위가 있으면 성립되는 거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나 등기했을 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써봐. 거기다 왼쪽에 1번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이렇게 메모해 놓고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 이렇게. (2번)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공용부분의 사용은 잘 들어봐. 이게 여러분들 공용부분의 사용은 엘리베이터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써야 돼. 그냥 용도에 맞게 써야 돼. 만약에 지분의 비율대로 엘리베이터 쓴다고 한다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사용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동그라미 쳐. 그럼 비용 부담은 여러분들 관리비는 지분 비율로 부담하지. 근데 사용은 지분 비율이야 지분 비율과 상관없어요. 이게 함정이었어. 이게 우리 기출문제 중에 함정. 그래서 사용과 비용 부담. 만약에 사용이라는 말이 없으면 맞아. 그래서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오면 맞았는데 어디가 틀렸어? 사용과 비용 부담 때문에 틀린 거야. 사용은 지분 비율이요 상관없는 거예요.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여기 봐.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맞게 지분 비율과 상관없다는 것이야. 2번. 그 다음에 3번. 거기다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CO 취득이다 몇 줄 것이야. 이게 참 잘 나오지 물권법에서. 그래서 CO 취득의 대상이 안 되는 건 공용 부분 하나다 이렇게 오면 돼. 자, 정리. 공용 부분, 요 엘리베이터는 취득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네 번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맞아? 맞고. 5번째.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 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자, 밑줄 그으시죠.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없다. 아까 일체성을 이루고 있노라 그래서 자, 한 장 밑에 본다. 01번. 틀린 것은 자,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다른 전유 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당연히 바꾸는 거니까 맞는 거고. 2번. 구분 소유자 일부가 잘 들어. 2번에다 별표에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안 보이냐. 씨.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이거. 아까 내 옥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지가 무단으로 썼으면 그대로 놔둬야 돼.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해야 돼. 당연히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 내용이야 지금 이거. 요거. 그래서 없다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대지 사용권에다 몇 줄 그으셔?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이렇게 써요.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도 될 수 있고 지상권도 될 수 있고 전세권도 될 수 있고 임차권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도의 여러분들 관리단은 설립행위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아까 아파트 소유자가 되면 다 관리단 된다고 그랬어? 그 얘기야. 설립행위가 필요 없다. 5번. 집합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 건축허가 신청을 통하여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 이 말에 구분 소유 의사가 아까 뭘 물어보냐면 이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고 구분행위가 있게 되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거지 구분 등기했을 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하죠. 동그라미 쳐. 5번에다가 완성. 그 다음에 끝에다가 구분행위 동그라미. 5번에다가 완성. 또 하나는 어디다가 동그라미? 구분행위. 자, 이거 본다. 완성. 구분행위.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었다는 거야. 완성, 구분행위 이렇게 되면. 이해 가셔요? 자, 쉬었다 합시다. 5분간.